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봉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봉수님께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자, 일단은 봉수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니가 저번까지는 큰 신, 작은 신 받은 썰이었고, 이후로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무업을 해보겠다고 시작하게 되면서 생긴 일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봉수예요. 이번 이야기는 언니가 작은 신 받고 난 직후, 그러니까 한 10년 조금 안 된 거긴 한데, 언니가 큰 신을 받고 전사 봐주는 신이 로테이션으로 2분씩 돌아갈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무업을 시작하게 됐대요. 이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이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부터 대박을 터지긴 힘드니까 언니도 이제 반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절반은 나도 수입이 좀 있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대요. 모든 사업의 시작은 영업이고 영업이 사업의 꽃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언니도 그냥 무작정 발로 뛰었대요. 어디 지역에 귀신이 펀친다더라. 아니면 어디 지역에는 무슨 귀신들이 꼬여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 살이 쭉쭉 빠진다더라. 아니면 어디 폐가 갔다 온 사람들은 100% 그날 다 사고가 났다더라. 근데 막상 가면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입지는 쌓이잖아요. 그러면 입소문이 나겠지 싶어서 그런 식으로 가봤으나 소문이 퍼진 곳은 이미 다른 더 난다 긴다 하는 무당이 와서 싹 쓸고 가고 그 사람 해치는 악기는 다 소멸되었든 끌려가든 없어졌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맑은 영가나 좀 쉬고 싶은 토지신들이 나 좀 쉬려고 했는데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하냐고 언니가 다칠 뻔한 적도 있고 그렇게 계속 실패 연속이었다가 언니가 그냥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모래밭에서 바늘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크게 찾아보자 싶었대요. 그래서 거기가 지역은 대충 경기 남부 쪽 경기 남부인데 동네 이름이 귀신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런 지명이 있긴 한데 거기가 솔직히 그냥 못 사는 지역도 아니고 입지도 괜찮았대요. 근데 왜 하필 그런 이름일까 해서 찾아봤대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던 모든 땅에 귀신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게 귀신이 많이 다닌다? 그리고 귀신이 많이 다니는 동네라고 해도 무슨 시골 마을 사람들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처럼 불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뜻을 가진 지명이 지도에 확실하게 찍힌 거면 뭔가 있긴 있겠구나. 근데 그 넓은 지역을 다 돌아봤냐고 물어보니까 미쳤냐, 내가 몸이 여러 개도 아닌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참 언니가 당돌하다고 느낀 게 같은 동네라도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구역이 있는가 하면 좀 힘든 분들이 사는 구역도 있잖아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바빠서 이런 심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무작정 힘든 분들이 사는 구역으로 가서 그냥 파라솔 펼쳐놓고 팻말에 금전운, 연애운 이렇게 써놓고 그냥 길거리 점사 봐주듯 그렇게 펼쳐놨대요. 처음엔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연애서나 듣고 며칠 정도 지났나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하면서 현타가 왔대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뭔가 삐쩍 꼬라서는 쾌한 게 관상적으로도 눈빛이 진짜 뱀눈? 날카로운 게 저거 뭔 일 났구나 싶은 남자가 오더래요. 근데 그 남자가 연애운, 금전운 말고 부동산 쪽 점도 볼 수 있냐 이러길래 이거다 싶으면서도 뭔가 위험한데 싶었는데 남자한테 뭔가 씌이고 그런 거는 없고 하기사 씌였다면 이미 밥도 잘 먹고 잘 쉬어서 힘이 커진 토지신이 언니 뒤에 있는데 배짱 부리고 그럴 건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운도 금전운이고 문서운이니까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하고 그렇게 됐대요. 사연을 처음엔 들어보니까 그냥 집을 팔고 싶은데 잘 안 나가더라. 언제쯤 나갈까요? 이러길래 대략적인 집 위치와 생년, 월, 일, 시를 물어보니까 위치만 봤을 때는 나쁜 위치가 아니더래요. 오히려 이 사주랑은 잘 맞는 위치고 생년월일로 보니까 언니보다 살짝 윗대 나이길래 언니가 그 나이에 수도권 변두리라 할지라도 집을 산 건데 그냥 좀 더 있어 보시지 왜 팔려고 하냐. 금전적인 것 때문이라면 차라리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시는 게 낫지 싶다. 지금이 땡땡년인데 조금만 참으면 부동산도 오를 것 같은데
그 사주상으로도 문서운은 안 잡혔는데 재물운이 막힌 건 아니라 조금만 더 있어보라고 한 거예요. 남자가 언니 말을 딱 끊더니 못 믿을 거 안다고, 배부른 소리 하는 것도 맞다고, 직접 보고 들은 나조차 아직까지 못 믿겠는데 그래도 볼 줄 안다고 하는 무당이니까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볼래요?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집을 구매했는데 그 집이 요 동네고, 이 동네가 동네 자체는 좋은데 위치 자체가 변들이라서 깔끔하진 않지만 입지는 좋으니까 눈 딱 감고 구매를 했다. 집이 오래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수도권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평수는 없다 싶어서 기분이 진짜 좋았다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귀신 들린 집이라 그렇게 싸게 내놓은 거 아니냐 하니까 그냥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호기 좀 부렸다. 흙값 귀신 집값보다 굿값이 더 싸다고. 귀신 나오는 집이면 전 집주인이 사고 보상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넘겼대요. 그렇게 술자리가 얼마나 지났을까. 가정이 다 되어가니까 하나 둘씩 택시 할증 때문에 집에 가겠다고 친구들이 몇몇 돌아갔는데 나는 막 입주한 상태라 기분이 좋았는지 이상하게 술이 안 취하더라. 마지막으로 버티다 술이 많이 취했는지 아까 그 귀신 나오는 집 아니냐고 말한 친구가 그 집에 가겠다는 걸 쫄라가지고 술을 한 잔씩 더 기울이는데 친구가 또 그러더라. 진짜 이렇게 좋은 집인데 혹시 집주인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길래 농담 한 번은 넘겼으나 같은 주제로 한 번 더 말하는 걸 보니 이 새끼가 지금 배알이 꼴려가지고 그런가 헛소리를 늘어놓나 뭐라 하려고 했는데 친구의 얼굴이 좀 이상하게 드드드드 하면서 꺾이더니 내 얼굴로 확 다가오더라. 그러더니 야 여긴 내 집이야. 이 집 구석구석 하나하나 내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장가들은 지 1년 만에 약을 먹고 피토한 곳도 이곳이고 토에는 피 묻은 손으로 자식 새끼들까지 다 뜯어서 아내한테 보인 곳도 이곳이다.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웬 무당인이 스님 새끼 데려오는 것도 질려갈 즈음에 네가 또 들어왔구나. 너도 그 새끼들처럼 날 악귀 취급하면서 내쫓을 거냐 하면서 그 친구가 자기 뭘 막 부르더니 정신이 들었을 땐 술병으로 어질러진 집이 보였고 그날 왔던 사람들한테 싹 전화 돌려보니까 택시 잡기 어렵다고 12시 전에 다 돌아갔다 하더라. 그럼 내 뭘 부른 친구는 무엇이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알아보다가 부동산한테 연락 다 돌려보고 그래도 나는 그런 소리 모르겠고 그런 일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란 말밖에 안 하고 이전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봐도 수신 차단을 했는지 연락도 안 된다.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찝찝해서 집 산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무당도 부르기엔 또 그것도 몇천 드니까 돈도 없고 혼자 알아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나오는 집에 혼자 밥상 차려주니 조용했다는 말이 있어서 밥상 차려주고 하루 정도 나갔다 와보니까 그 밥상 앞에 키우던 고양이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다. 그냥 고양이는 지 명 다해서 갔다고 우연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도 도저히 그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래도 나갈 때 되면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이라도 들으면 버틸 힘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온 거다. 내가 뭐 헛소리를 한 것 같네요.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을 안 파는 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하고 떠나려는 남자를 붙잡고 언니가 살고 싶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온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인다. 일 청춘 다 바쳐낸 집이라서 그 집에서 못 살겠지만 또 이렇게까지 보내고 싶지도 않을 거다. 그 집 한 번만 가보자. 내심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초짜무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도쟁이들 마냥 악마 짓도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얼마나 설득했을까. 언니도 진짜 겁이 없다 싶었던 게 결국 그 남자 집을 따라갔대요.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통 악귀가 아니지만 무당이니 스님이니 데려오는 것도 질린다 이러는 거 보면 단단히 한이 맺혀서 자기가 죽은 거 인정도 안 하는 애라고. 악한 사람이라도 다 사연이 있는 것처럼 일단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를 알아야지 달래서 올려보내던 아니면 소멸을 지키던 둘 중 하나일 것이라 남자를 내보내고 이 사연을 들어봐야 할까? 아니지. 집을 들어온 당사자는 저 남자니까 이 집을 다른 방에 부적 엮은 금줄을 매어서 못 나오게 하고 그날 날뛰는 악귀를 부르는 의식을 했대요. 의식 내용이 대충 야 너 왜 이러냐. 네가 말을 해야지 우리가 달래주든 뭘 하든 그러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너만 손해다. 너 이러다가 저승사자 오면 네 한도 못 풀고 다 갈갈이 찢겨서 지옥 간다고. 이런 식으로 달래니까 악귀가 그제 입을 연 게 나는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 사는 누구였다. 너네 집 식모살이하는 호러매 모시고 악착같이 살아서 내 집 하나 만들려고 잠도 안 자고 안 먹어가며 모아가면서 구한 게 이 집이었다.
그래서 우리 어매가 집도 생겼다. 이제 장가만 들면 되지 않겠냐면서 선자리를 등이 밀었는데 참 참하고 고운 게 저런 여자가 왜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이런 기회 없다 생각해서 나도 좋다고 그렇게 결혼하면서 살았다. 나이도 어린데 아내가 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바로 애가 들어서는 게 못내 미안해서 의지라도 잘 하려고 장모까지 모시면서 살았다. 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엄마 앞에서 장모와 아내한테 구박받고 사는 건 참았어. 근데 그 찢어죽일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 애를 낳아주면 어디는 자동차니 명품이니 처가와 아내한테 턱턱 갖다 바치는데 여기는 우리 귀한 딸내미가 시어매도 모시고 살고 가관이다. 저 쌍판댁에 안 보고 싶다 악지르는 게 참다 터진 우리 어머니가 딱 한 소리 했어. 씨바지하러 왔냐고. 그걸 들은 내 아내였더니 어딜 사람 취급을 하냐며 우리 어매를 밀쳤고 예. 우리 어매가 계단에서 굴러서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나마 먹고 살려고 했었던 남의 집 식모살이도 못하게 되었어. 우리 엄마는. 이 병 같은 새끼는 그걸 보고 그냥 넘겼다. 저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겼어. 예. 하니 그 언니가 내가 다 눈물이 난다. 그래도 이놈아 그러면 네 처였던 것과 네 장모였던 것에게 치료를 해야지. 왜 여기서 엄한 사람한테 분풀이를 하냐. 게다가 아까 들어보니 네가 처도 죽이고 네 아이도 죽였다는데 왜 엄한 네 자식 새끼들한테 분풀이를 하냐. 너 그냥 그만두고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네 지은 죄 몇 개는 면죄부 써달라고 굿이라도 해줄게. 아니 앞귀가 악에 바친 듯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면죄부를 써야 하냐. 내 모든 걸 바쳐서 아니 우리 엄마 몽뚱아리까지 바친 게 내 가정이고 내 집이었다. 엄마를 못 지켰으나 이 집을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싶었다고. 그 가정마저 허구였어. 태중의 애새가 내 애가 아니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도 피가 거꾸로 쏟는다는 말이 뭔지 알 거야. 나는 사람이고 싶었고 아니 한 사람이었다. 남자로서 존중받아야 될 한 사람이었다고. 그 뱃속의 애새가 내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톡톡히 알게 되었다. 장모와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찢어도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보내면 안 되지. 내 인생 지옥길로 만들었으니까. 나 하나 태워서 그 두 인생 끝내버리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이 집 하나 처먹으려는 꼴이 같잖아. 그래 집 줄 테니까 니들 목숨 내놓으라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약 먹고 죽은 게 이 집이라고. 애새부터 눈앞에서 골로 보내고 몇 번 나타나주니까 꼴에 애미였다고 악지르는 꼴이 참 재밌었다고. 아내였던 정신이 나가서 미쳐 날뛰니까 장모였던 그 꼴 못 보겠다고 미쳐 날뛰는 자기 딸을 지 손으로 버리고 집도 헐값에 넘기고 떠난 지 오래요. 말로는 지긋달 아깝다. 내 같은 한테 보는 게 아깝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겉도 부모라고 설쳤던 지난날 생각하면 참 재밌다고. 예. 나를 말려 죽였으니 니들도 말라 죽어가야지. 그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냐? 라는 말에 언니는 솔직히 듣는 둥 마는 둥 했대요. 사연이 안타까운 건 맞는데 어쨌든 상관없는 사람 괴롭힌 건 맞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 네가 이 다음 세입자들한테 민폐 끼친 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별개잖아 라고 하니까 네가 한이 얼마나 맺혔든 다 이해하고 힘들었을 거 아는데 이 방법은 잘못된 거다. 네 괴롭혔던 사람이 미쳐서 나갔으면 거기서 끝냈어야지. 떠나라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살살 달랬는데도 네 죄 더 안 늘리게 덮어준다고 지금이라도 올라가라고 달랬는데도 씨알도 안 맞겠대요. 오히려 내가 올라가면 벌 받는 건 기정사실 아니냐. 나 이대로 살 거다. 그러니까 언니가 이것 봐 악인 주제에 사연이는 저 꼴값이랑 꼴값은 다 떤다고. 막상 벌은 받기 싫어서 안 간다? 니도 지금 잘못한 거 있는 거 알잖아.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승천이라도 하면 쌓은 업을 다 털고 새로 시작이라도 하지. 너 내가 그냥 찢어발겨서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다시 시작도 못하게 할 거라고. 그 길로 바로 의식 같은 걸 시작을 했대요. 시작을 하면서 그 의뢰의 남자는 며칠간 안 오는 게 좋다. 정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와야 하면 악귀가 죽었다던 이 방은 들어오지 말라고. 금줄을 치고 그 길로 매일마다 엄청 큰 부적 종이에 주문령을 써서 내려가기 시작했대요. 내용은 한자로 적었다는데 그냥 해석만 말씀드리면 원기가 미쳐 날뛰고 한이 가득하여 슬픔에 넘치나 뉘우칠 뜻 없으니 애석할 이유도 없다. 혼과 형체를 산산이 부수어 사방에 흩어버리고 연기와 티끌이 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속히 시행하라. 이런 내용을 큰 부적 종이에 하루에 한 장씩 총 7장을 적어서 방벽에 하나씩 붙이는 의식을 하는데 참 이게 패턴이 이렇게 바뀌지도 않는다 싶었던 게 악귀가 미쳐 날뛰면서 목소리가 계속 바뀌어갔대요.
그 의뢰했던 남자가 불타는 것 같다, 살려줘라, 제발 나와서 날 좀 봐줘라, 이 악기가 날 죽이려 한다, 이런 말부터 자기 신령 목소리 따라하면서 그만하라고 윽박지르지 않나.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뛰다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마지막 밤이 되던 날 갑자기 대문이 쿵쿵쿵쿵 울리더니 문 여세요, 문 여세요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언니가 저거 악기가 얼마나 힘이 세면 저렇게 네. 리얼하게 따라하지 싶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그 119 소방 그 구급대원이랑 그 의뢰했던 남자가 들어오더니 선생님 살아 계십니까? 하면서 금줄을 넘어 들어오더래요. 이 악기가 그 굳센 언니의 마음을 어찌할 줄 몰랐으나 이가 빨린 대로 빨린 저 남자의 마음은 좌지우지하기 쉬웠는지 저 남자의 꿈에 들어가서 피투성이인 언니 모습으로 나타나서 살려주세요. 저 악기가 힘이 세도 너무너무 셉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119라도 불러주세요.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간다고. 그렇게 넘어간 남자가 그렇게 구급대원을 불러서 딱 마지막 날에 그 의식은 실패했대요. 이게 미친 듯이 열이 받는데 이 새끼도 결국에는 사람이었으면서 어찌 이런 식으로 일을 치나 눈이 뒤집히는데 저 남자가 문을 열어서 다 망친 건 맞으나 언니 이해는 했대요. 그 지친 대로 지친 남자가 무당도 휘둘리기 쉬울 판에 안 휘둘리겠냐고요. 이해는 했으나 이번 일은 그냥 못 넘기기에 네가 악귀야 나쁜 짓을 했으니 그 나쁜 짓이 또 합리적이라고 했으니 나도 그 합리적인 일 좀 해보자. 너 니네 애미 아직 안 죽었다 했지. 너 두고 봐. 그 의뢰했던 남자한테는 어떻게든 해결해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시라고 한 다음에 그 악귀의 엄마를 찾아냈대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으나 많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 악귀의 엄마는 잘 살아 계셨대요. 다 늙어서 아들도 먼저 보내고 그 모습이 진짜 마음은 아팠는데 어쨌든 일은 해결해야 되니까 언니가 그 할머니한테 가서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왔다면서 생필품도 막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친분을 좀 쌓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쌓으니까 그 할머니한테 자주 입던 옷을 하나를 얻어왔대요. 그리고 그 옷 위에 악기의 이름을 닭피로 써내려가면서 그 악기를 어떻게 다시 불러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엄마의 위치를 내가 안다. 내가 이 다음에 니네 엄마 찾아가면 무슨 짓을 할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지금 승천할래? 아니면 내가 니네 엄마 찾아갈까 또. 내가 여기서 너한테 죽어도 내 친구가 아니면 내 가족이 니네 엄마 끝까지 찾아갈 거라고. 예.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 지금이라도 올라가. 벌은 언젠간 끝나지만 복수는 평생 이어진다. 네 한 내가 진짜 잘한다. 기도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너 먼저 잃고 큰 대못 박힌 네 어미 돌볼 생각해야지. 네가 지금 올라가면 나도 네 어미 평생 도우며 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처음엔 이 사람이 나보다 악한 짓을 저지른다. 남 부모를 건드리냐 악지르던 악기가 언니가 계속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근데 네가 이러면 네 죄도 네 어미가 받는다. 내가 너 혼자 남은 네 엄마 돌봐줄게 하니 그제 좀 마음이 달려졌는지 악기가 피눈물 흘리던 게 맑은 눈물로 바뀌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죄 제가 받을 테니까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내가 잘할게. 내가 생판 남의 일도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너랑 나랑 7일 내내 지내지 않았냐. 그렇게 같이 지냈던 네 약속은 안 지킬까. 마음 놓고 올라가거라. 네 가진 한 서러움 다 나한테 맡기고 잘 가시게 올라가시게 하고 그 악귀는 그렇게 승천을 했는지 그 의뢰했던 남자도 연락을 해보니 그 이후로 조용하대요. 그 집 자체가 찝찝하긴 했으나 일은 해결된 것 같으니 그 남자도 잘 살아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 집은 그렇게 일이 해결이 되었는데 이후 그 악귀 어머니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직접 자기 부모처럼 모시기는 그렇고 그냥 언니 신당에서 그냥 알바처럼 가벼운 청소나 제상 음식 준비하는 건 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런 간단한 일을 보는 대신 급여도 책정해드리고 그렇게 근처에서 같이 지냈다가 몇 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그 장례도 언니가 대신 상주 서면서 보내드렸대요. 그 큰 돈을 썼으니까 좀 언니가 무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언니 말로는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또 기어온다고. 아무리 저승 갔어도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무섭다고. 한이던 애정이던 그런 마음의 힘이 모여서 그게 신도 되는 거 보면 마음 곱게 잘 먹고 다녀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야,
진짜 봉수님 그 무당 언니분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이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이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단 시간에 끝난 거지만 네네. 이게 얼마나 더 걸렸겠어요. 그렇죠. 네, 한이라는 걸 푼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끝까지 책임지신 거잖아요. 네. 아. 약속은 꼭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귀신도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저희 시들물도 항상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라 생각하고 봉수님께서 매번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너무 긴장을 해서? 아니요, 그냥 귀신을 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죽었대요. 이런 얘기들이 일단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무당 언니분이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봉수님께서 전달 너무 잘해주셔서 항상 봉수님을 믿고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또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봉수님은 딱 그 목소리만 들어봐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죠. 예. 근데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지는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욕이 섞일 때 있잖아요. 이야기 하시다 보면 막 간혹 욕을 섞어서 하실 때가 있는데 뭔가 그 카리스마도 딱 있으면서 전달을 딕션으로 딱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그래서 돌비 봉수 검색하시면 정말 또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봉수님이야 워낙 이야기를 기깔나게 하시는 분이라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봉수님께서 오늘 또 찾아와 주셨고, 봉수님,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 한번 듣고 싶어요. 오늘은, 예. 그 무당 언니가 저번까지는 좀, 이게 권선징악이라면 모르겠는데, 오, 네. 그 귀신을 달래서 올려보낸 일이었잖아요. 네네. 네, 이번에는 좀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네. 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게요. 렛츠가! 일이십니다. 봉수예요. 이것도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것이라서 권선징악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하. 근데 누구도 이 사연 속의 남자를 벌한 게 아니었고 정말 말 그대로 사람 한계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제일 무섭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네. 이야기였는데 언니가 이제 저번 일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네. 빛보다 빠른 게 입소문이라잖아요. 점점 사람이 몰리면서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무당이다. 예. 이런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더 몰리게 됐는데 과학적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의뢰나 문의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왔대요. 그때가 이전 이야기에 일을 도와줄 때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꽤 된 건데 신당 일 제대로 차리고 나서 언니의 일도 안정적으로 쌓이면서 잘 지내다가 좀 휑한 남자 하나가 찾아왔대요. 나이는 30대 초반, 그리고 남잔데 이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없기는 해도 이게 인상이나 그런 게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어디 영적인 문제가 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본집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 옛날 이력서에 적듯이 뭐 가부장적인 회사원 아버지와 자상한 전업주부 어머니 뭐 말 잘 듣고 귀여운 동생 2명 이렇게 적히는 것 마냥 네. 정말 평범했고 근데 그렇게 형제들이 많으면 그때는 대학을 다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기는 힘들었잖아요. 무조건 돈 잘 벌 수 있는 학과로 가기 위해서 나 진짜 저렇게는 안 살 거다 싶어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학교는 붙었는데 네. 그 집에서 학비를 다 대줄 수는 없으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학비 싼 국립대로 가고 거기서 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덜컥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어찌저찌 처가댁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소형 전세방 구했는데
이게 애 보면서 공부하는 게 편했겠냐고요. 당연히 시험도 미뤄질 대로 미뤄지고 저런 상황들이 겹치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더래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 갑갑한 상황이 해결될지를 보고 싶어서 왔다 이러는데 그 언니가 보기에 이 사람이 뭐가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속으로는 그래 뭐 대학 입학이야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제도 같은 것도 있고 여친 임신 문제도 그렇고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결이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고객님이니까 대놓고 저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근데 실제로 사주도 그랬었대요. 대기만성형이라고 해서 초년 운이 좀 그렇긴 하나 나중에는 좀 숨이 트이고 잘 산다더라. 이게 버틸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 아니면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여태 안 좋은 운을 다 썼으니까 나중엔 진짜 잘 풀릴 거다. 특히 자식운이 정말 정말 좋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남자가 그 자식도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선생님 나중에 얼마나 좋던가네요. 지금 내가 살아야지 미래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상황에 이도저도 애매해서 국가고시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그냥 그마저도 안 될지 그냥 좋은 말이라도 들으면 힘이라도 날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올해 어떻게 합격운이나 그런 게 좀 있을까 하니까 언니가 사주는 옛날 학문이라서 지금과는 해석이 좀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야 남자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승진운이나 시험, 뭐 부동산, 문서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다 합쳐서 남편 복이라고 말하고 다녔지 요즘은 안 그렇다. 여자도 일 잘하지 않냐. 제가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냐면요. 문서운이 약하게나마 있기는 한데요. 그거 그냥 여기다 쓰지 마시고 전세 가신다면서 그거 혹시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사운으로 쓰세요. 그 합격운은 일단 여기저기 시험 보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와이프 되시는 분이랑 그냥 맛있는 거나 사 드셔라. 네. 애가 한 3살은 넘어가야지. 그때 좀 시험 운이라도 있고 그때 차라리 그렇게 보고 금전적인 부분은 와이프 되실 분이 더 있어 보이는데 차라리 애를 선생님이 보시고 와이프 되실 분을 일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진짜 중말년이 좋다. 특히 자식 보기 좋은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시라 하는 말에 사람이 간절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왔는데 여태 노력한 거 다 제껴두고 너보다 너 와이프가 더 나으니 다 손 놓고 기다리란 말만 하니까 이 남자가 듣다 폭발했나 봐요. 그놈이 나중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선생님. 내가 지금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소리 할 거면 내가 왜 왔냐 여기를. 그리고 자식은? 그 자식은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힌 것 같다.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무슨 예방접종이니 뭐니 휴지 뽑아 쓰듯 돈이 줄줄 나가는 거. 처가댁에서는 집 딸 데려가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시킨다고 눈칫밥도 이제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러고 뭐? 와이프 보고 일해라? 그 여자가 일을 해봐야 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는데 제대로 일이나 구하겠냐. 무당이니 뭐니 남들 앞길 본다고 설치는 건 잘 알겠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를 언니가 이런 싸가지 없는 애를 봤나. 야 네가 봐달라며 궁금하다며. 그리고 그래도 부모인데 자기 자식 앞에다가 저딴 말을 짓거리냐. 에라 이놈아 네가 그러고 생각하고 다니니 여태 그렇고 사는 거다. 당장 꺼져 하면서 소금을 막 뿌리고 내쫓았대요. 돈도 그냥 안 받겠다고. 언니가 그러고 아우 더러워 죽겠네 하고 틀틀거리는데 그때 일 도와주신다는 할머니도 안절부절하다가 그 겨우 먹고 먹으러 사는 그 할머니가 절룩거리면서 쫓아나가더니 그 남자한테 돈 쥐어주고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말하지 마소. 으이? 그래도 살아지더이다 하고 달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부하가 치밀더래요. 근데 정말 레파토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인가 본데 사람이 정말 힘들고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걸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 탓을 하면서 멘탈을 잡으려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영업시간 다 끝나가고 할머니 우리 뭐 기분도 꿉꿉한데 소주라도 한잔 할까요 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길래 몸 약한 노인 내보내는 것보다 언니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신고할 준비를 하고 누구냐고 걸쇠 걸어서 열었더니 그 남자더래요. 그러면서 술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막 난리는 다치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자식운은 좋다면서 차라리 그때 말이라도 해주던가 내 자식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걸쇠가 부서질 정도로 문을 계속 발로 차고 흔들길래 결국 경찰을 불렀대요. 네. 이렇게 언니랑 그 남자가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 쓰고 그러는 와중에 그 남자의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와서 언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더래요. 죄송하다고. 제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 이게 합리화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근데 진짜 불쌍하게 여겨서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문 수리비는 당장 지불은 어렵지만 제가 다음 달까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리겠다 하고 비는데 언니가 싹 훑어보니까 깡말랐지만 얼굴에 귀티가 흐르고 말하는 투도 교양 있어 보이는 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가치관이 딱 보이더래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 상황에 대신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언니 입장에서는 참 기특하고 또 언니가 하는 일이 사람을 도우려고 시작했던 점도 있으니까 그래 그 남자가 참 못 믿어오나 저 여자는 기특하고 이뻐 보이니 도와주고 싶더래요. 그렇게 조서 다 쓰고 나와서 그 여자랑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가 다시 찾아와서 자식은 좋다며 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서 대화를 살살 유도해서 나온 이야기가 그 여자가 말하길 자기가 남편과 연애 중에 애가 들어섰다. 이대로 나와봐야 현실적으로 남편과 내 인생은 물론 아이 인생까지 진창에 처박힐 것이 뻔히 보여서 누르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지우는 수술도 당장 안 되는 거 아시냐. 보여야 지운다고 3개월 차에 다시 오라는 말에 다시 갔는데 심장 소리를 듣자마자 꼴에 나도 애미라고 도저히 못 지우겠다. 내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든 삶은 사라지겠지 하고 낳겠다는 거를 남편도 그때 당시에는 책임지겠다고 했다. 남편도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황에 어렵사리 집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나온 거라 더는 손을 못 벌릴 것 같은데 번번이 미끄러지는 남편 속도 말이 아니겠지만 당장 닥친 현실이 제일 무서웠다고. 네. 둘은 배 들이밀어서라도 알바라도 하겠다고. 당신도 다른 일부터 작은 일부터 해보라. 여태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뿐이었고 가난은 점점 커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의 예방접종을 할 돈 몇만 원이 없어서 미뤘대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는 손도 댈 수 없을 수준으로 큰 병이 되어서 보증금을 빼서 치료를 한다 해도 안 된다는 수준까지 갔다. 그게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다가오는 게 가난이라고. 아이가 저 지경이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답답하다고. 그냥 차라리 그때 그렇게 보냈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편히 가지 않았을까라는 말에 안 그래도 언니가 계속 그랬잖아요. 생명을 중시하고 또 약한 동물과 아이를 더 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네. 근데 언니 생각으로는 아무리 예방접종을 안 하더라도 저게 갑작스럽게 애가 죽네 마네 하는 상황까지 가나. 예방접종 중요는 하지만 집이 뭐 이렇게 옛날처럼 더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그 여자한테 나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왔죠. 뭐라도 해보고 싶다면서요. 애 보여줄 수 있어요? 수상한 사람도 아니고 굿하자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도 아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쓴 거 보면 아시죠? 신원에 문제 없어요. 엔간하면 나도 내 품 안 들게 당신 보고 오라 하고 싶은데 애가 아프다면서요. 아픈 애 바람 맞게 하면 더 아플 수 있으니까 내가 가보겠다고 이러는데 그 와이프란 사람은 뭐라도 해볼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또 언니 말대로 신원이 이상한 것도 아니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잘 얘기하면 남편 일이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언니 말대로 하기로 했대요. 그렇게 가서 애를 딱 봤는데 애가 고열이 펄펄 끓고 젖도 못 물리는 게 좀 뭔 일이 있긴 있구나. 근데 이렇게 찬찬히 둘러봤는데 언니 눈에 딱 잡힌 게 이 애한테 둘둘 말린 포대기 마냥 무슨 검은 덩어리가 감긴 것처럼 보이는 게 아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니긴 하다. 근데 이 여자 성품상 누구에게 원한 살 사람도 아니고 남자 측이 문제인가? 근데 또 언니 말로는 그 자기 성격이 베베 꼬였는지 그 남자는 안 도와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나 벌자. 내가 시간 버는 방법은 알려주겠다. 뭐 치료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애가 픽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방도가 뭐냐. 아가씨 뭐든 한다 했지. 이거 끝나면 당장 친정 달려가서 애 살려달라고 빌라고. 나한테 저딴 것도 남편이라고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빌었던 거 생각해보면 당신 부모인데 쪽팔릴 것도 없지 않냐. 지금 근데 애 데리고 뭘 하기엔 애가 당장 가네 마네 이러니까 시간 벌 방법은 알려주겠다. 내가 해주곤 싶은데 당신 자식이니까 내가 하는 건 소용이 없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 방도가 뭐냐. 저승사자는 태양을 피해서 온대요.
근데 그게 태양을 피한다고 해서 서쪽에서 오냐? 아니죠. 그러면 만나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 따라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마주친다고. 오늘이야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당장 내일 밤 몇 시까지 동쪽 어디에 있는 지역 산 정상을 가라. 차비 없냐? 그럼 그거 내가 빌려주겠다. 그렇게 가면 거기에 어떤 남자가 있을 것이다. 저승사자라고 해서 갓쓰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딱 보면 안다. 저거 사람 아닐 거라고. 근데 자식 잃는 게 더 무서운 부모가 그거 안 무섭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남자를 보면 술을 계속 먹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 대작을 해라. 맑은 청주도 내가 구해줄 테니까 그 사람이 휘청거릴 때까지 먹이라고. 저승사자들도 한땐 사람이었으니까 취하는 게 볼 거다. 아니 어떤 귀신이 와도 그래. 그 음식이든 어떤 거든 그것의 기운을 취하면 그 물건의 기운을 받아가는 거다. 아무튼 그렇게 애가 휘청거리는 게 보이면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애 손에다가 쥐어주고 빨리 도망치듯 산 내려오라고. 그러면 당장 애가 죽진 않고 시간은 조금 벌 거다. 그럼 병원 가고 그러면 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못할 건 없으니까. 예? 부적의 내용은 또 정말 단순했대요. 그 내용이 수울의 불살, 네 뇌물 먹었으니 당장 죽이지 말라고. 애매한 뜻 같겠으나 그 여자의 위, 아래, 양 옆으로 당장 죽을 사람은 그 애밖에 없으니 알아먹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시간은 벌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 여자 성품상 일을 그르칠 것 같진 않고 이때처럼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고 언니도 잘 해결됐구나 싶어서 그렇게 기분 좋게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에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오더래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온 게 아니라 혼자. 처음 봤을 때보다 꼴이 더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아내분은 뭐하고 혼자 오셨냐고 되물으니까 전애들은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 남자가 입을 연 게 와이프가 당신이 알려준 방법을 하겠다고 난리치는 모습을 보니 부하같이 밀고 그걸 믿냐고 막 싸워대다가 그래도 당장 할 방법이 없으니 결국 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근데 그래도 혼자 야밤에 와이프 혼자 가는 게 좀 위험해 보이니까 같이 가기로 했고 그 방법을 들어보니 못 믿을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호기심이 좀 치밀더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주세요. 술의 불살? 참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말에 그냥 농간질 좀 해봤다. 잘 되면 우리 탓이고 안 되면 당신 탓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무슨 농간질을 했는가? 술의 불살 마지막 단어가 죽일 살인데 네. 거기다가 획을 추가하면 계율을 해가 된다고 해요. 그러고 뒤에 단어 2개를 더 추가하면 술의 불살 흥운 뇌물 먹였으니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고 내 운을 부흥시켜라. 그러니까 아예 아이 죽이지 말라는 뜻에서 내 운을 부흥시켜라 라고 바뀐 거잖아요, 뜻이. 그런 뜻으로 바꾼 거를 그 술 취한 저승사자의 손에 쥐어줬대요. 예. 그러고 내려왔고 아이가 뭐 또 당장 죽진 않았대요. 근데 돈 들어가는 영명치료라도 하는 게 이것도 사라지는 거라면 뭐 말로만 보면 언니 말이 맞긴 맞구나. 근데 이걸 사는 거라고 말장난하는 게 진짜 열받았으나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살았다. 저 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자식 복 좋다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아이 3년 키우고 나면 풀리면서 내가 준비하는 국시도 합격할 거라는 당신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날 밤 꿈에서 그 남자가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장소에서 얼굴만 허옇게 둥둥 뜬 남자가 걸어오는 게 아니라 쭉 미끄럼지면서 다가오는데 내 눈 앞에서 딱 얼굴을 들이밀더니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지면서 웃더라. 그러면서 혀를 쭉 내미는데 그 혀가 배꼽까지 내려오더니 그러면서 그 혀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냐? 내가 볼 시험의 서술형 답안 주제가 적혀 있었다. 이 서술형 답안을 채우려면 보통 기간으로 안 된다. 10개 가까이 되는 과목의 두꺼운 책들을 달달이 외워야 된다고. 근데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 주제만 공부했는데 정말 시험에 그 주제가 나오더라. 나는 너무 기뻤고 이제야 숨 좀 쉰다 생각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벅차올랐는지 내 와이프한테 그만 그걸 다 말해버렸다. 자식 목숨값 대신 그걸 받아오는 게 애비 자격 없다고 와이프는 결국 나랑 이혼했고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것들이 내 발목 안 잡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더 속 시원했다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시험만 붙으면 돈도 벌고 잘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미 잘 살아야 될 것 같았던 와이프나 아이도 없어졌다. 돈을 버는 의미가 없어졌다.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지 의미가 없어져서 그런지 일도 다시 안 풀리기 시작했다고. 다시 방법을 알려주세요. 와이프에게 방법을 알려줬듯이 나한테도 방법 좀 알려달라고.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서요. 나도 누군가의 아이였고 한 사람이지 않았냐 라는 말에 언니는 말문이 진짜 막혔대요. 세상 뉴스에 사이코패스 어쩌고 하더니 이게 사이코패스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언니가 그 남자에게 설명을 해준 게, 이봐, 당신이 애 목숨값으로 대신 합격운을 받아간 게 아니야. 애는 안 죽었잖아. 사실 그날 저승사자에게 술을 먹이라는 건 그날 애를 데리러 올 게 보이니까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였어. 그날 데려와야 할 애를 못 데려왔으니까 애 명은 당장 끝나지 않았고, 숨은 붙여놓으면 어차피 여러 신이 아이를 보호하기 때문에 당장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였다고. 사람의 염원이라는 게 무슨 투표 쪽지처럼 꼭 종이를 쥐어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네 팔자에도 없는 합격운을 끌어다 썼고, 그게 뇌물값으로 끌어다 쓴 건 맞지만 애초에 네 전 와이프랑은 달랐던 거라고.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지. 너는 합격운 끌어서 쓰는 대신에 네 나머지 운을 값으로 치른 거란 말이야. 자식운 좋다고 했잖아. 그 좋은 말이 뭔지 몰라? 네 운은 딱 거기까지였는데 네 자식을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니까 네 운이 트일 수 있었다는 말이었다고. 이제 자식이 없으니 운이 트일 필요도 없고, 저승사자도 괜히 어린아이 데려가는 찜찜한 것보다는 세상 다 살고 마음도 글러 먹은 너를 데려가는 게 더 즐겁다고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 미안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어. 돌아가. 경찰 부르기 전에. 하고 남자를 돌려보냈대요. 그 현타가 너무 많이 왔는지 그 언니는 그냥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착할 수는 없지만 참 욕심이 뭐라고. 그 욕심도 자기만 잘 살자고 부린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초반에는. 결과가 이 모양이 되었던 게 너무 마음도 아프고 현타도 오면서 그랬대요. 그 뒤로 그 남자가 그렇게 가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니가 그때 인류애라고 하나 그런 감정을 좀 잃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달받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야,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써주시는 것처럼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봉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봉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도 느꼈던 사필귀정이다, 인과응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삶의 기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삶의 기쁨님께서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기쁩니다. 삶의 기쁨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특이하긴 하네요, 확실히. 그 닉네임을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아닙니다. 요거 얘기하면은 또 안 되니까. 네, 어쨌든. 네. 이유가 저랑 어울리지 있으시겠죠? 않는 닉네임입니다. 네네. 어울리지 않는 닉네임이라고요? 네. 어찌됐건, 그래도 항상 삶의 네.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맞아요. 바라는 네. 마음으로 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삶의 기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네. 겪은 이야기긴 하지만 또 다른 분이 등장을 해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네. 인물은 세 사람이 등장해요. 저같이. 네. 근데 여러분과 또 같이 겪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린 시종. 삶의 기쁨이죠!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제 직업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는 타로 마스터 겸 이렇게 사주를 보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로 마스터라고 하나요? 타로 보시는 분들을? 그렇죠. 타로 마스터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어렸을 때 얘기를 좀 살짝 하자면, 이렇게 좀 꿈으로 선몽도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특이한 경험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특이한 것 같아서 네.
점집도 많이 다니고 아이고. 방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타로를 좀 접하게 되고 사주를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이 길로 오게 됐거든요. 어쨌든 제 직업은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처음에 풀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예. 제가 한 12년, 13년 정도 중마고처럼 지낸 저의 동생과의 이야기예요. 저희 동생이랑은 사실은 어디에서 만났냐면은 강남의 유명한 보컬 학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오, 보컬. 네, 저는 가수를 준비했던 한 소녀였고요. 그 동생 또한 똑같은 꿈을 꾸는 소녀였죠.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친해질 계기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연락처만 주고받고 안부만 묻는 사이였다가 이 친구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여보세요라고 이제 받으니까 사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제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타로나 사주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렸을 때 우여곡절이 좀 많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 마음 공부도 하고 점집도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사람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집에서 사실 울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이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라고 하니까 언니 저 너무 심심해서 그런데 놀러 가도 돼요? 뜬금없이. 전 너무 반가운 거죠. 왜냐면 제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네.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소가 여기인데 올 수 있겠어? 근데 좀 택시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택시비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숨에 달려오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저는.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자주 연락을 하면서 이상하게 제가 항상 슬퍼할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생이긴 하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가 이런 일이 오늘 있었다. 언니가 뭐 남자친구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다. 언니가 친한 친구가 오늘 배신을 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 털어놓기 시작해요. 이 친구한테. 그럼 이 친구는 그 당시엔 너무너무 어리기는 했지만 언니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니까 같이 울어도 주고 토닥여도 주면서 친자매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저는 인간 풍파를 맞습니다. 계속 맞습니다. 네, 인풍을 계속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엔 제가 인풍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동쪽을 보면 동쪽에서 맞고요. 서쪽에서 맞으면 서쪽에 맞고요. 아주 사방팔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의지할 수 있는 동생이 딱 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 동생을 소개시켜주기 시작해요. 아, 예. 그 친구를 이제 아름이라고 부를게요, 동생을. 아, 본명은 아니고 그냥 아름이라고 가명으로. 그렇죠. 네. 아름아, 언니가 이번에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참 괜찮다? 이 친구는 나한테 그런 좀 슬픔을 주지 않을 것 같아. 한번 보여줄게,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한두 명씩 보여주기 시작해요. 저의 남자친구, 저의 친구 해가지고 친구들과 사람들을 봤는데 이 친구가 꼭 이렇게 제가 보여주는 사람을 보면은 언니,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질투하나 보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내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주변 사람들과 갈라놓으려고 하나 보다, 어린 마음에. 예. 근데 첫 번째 남자를 보여주고 언니, 저 남자는 안 돼요. 저 남자는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 때문에 헤어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오빠 술을 안 좋아해. 너 왜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해. 너 왜 그러니? 하고서 약 1년 정도를 만납니다. 네. 그리고 그 남자가 정말로 술에 미쳐서 저에게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술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놀이터에 땅을 파놓고 술을 숨길 정도로 좋아해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리고 차에다가 생수통에다가 술을 넣어놓고 숨겨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해요. 예.
그 남자랑 처음에 헤어진 이유도 술 먹고 거짓말을 하다 들통나서 헤어집니다. 낮은 이 술 먹고 실수하는 걸로 딱 헤어집니다. 이 동생이 예언한 대로 똑같은 이유로 헤어집니다.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를 보여줬어요. 우리 이렇게 셋이 친하게 지내자. 어때? 너무 재밌지, 즐겁지 하면서 제가 자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 동생이 언니, 저 언니는 아니야. 또 아니야? 왜? 언니, 저 언니는 언니의 소중한 걸 뺏으러 왔어요. 잘 지켜봐봐요.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뭐. 이제 무섭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밖에 없는 베스트 프렌드 남자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예. 의지하고 많은 걸 털어놓고 하는 10년 넘게 된 남자 사람 친구예요. 근데 저의 그 여자 사람 친구가 그 친구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 둘이 붙어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을 안 하고 둘이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둘이 연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외톨이처럼 돼요. 아.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 그 남자 사람 친구와 그 남자 사람 친구들도 다 저랑 오래된 남자 친구들이었는데 저를 빼고 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 여자 사람 친구가 제 남자 사람 친구들한테 좀 안 좋게 저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 친구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연락을 안 하고 하면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친구랑은 연을 끊었습니다. 네. 연을 끊고 역시 나한테는 남는 게 이 동생밖에 없네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세 번째 또 만난 남성분이 있는데 그분 또한 헤어진 이유를 이 동생이 맞추게 돼요. 그 이유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언니, 그 남자는 언니의 과거 얘기를 들추면서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아.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맞추지? 아니, 잘할까. 제 과거에 지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를 좋아했던 남성분이 있는데 그 남성분이 좀 안 좋게 저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아, 이간질을 살짝. 네. 아.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명예훼손이라 그러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야, 그 정도구나. 네, 좀 말을 좀 심하게 하셨고 예. 남성분께서 사실 좋아한다 뭐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끝까지 안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앙심을 품었고 네. 또 하필이면 이렇게 회사가 되게 컸는데 그 회사 안에서도 저에 대해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남성분이. 그래서 세 번째 만난 남성분이 과거 얘기를 들먹이면서 제가 차입니다. 이쯤 되면 동생 말이 정말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좀 앞에 스토리가 길었죠. 굉장히 다 이렇게 네, 맞추기 맞추는 싫은데 친구입니다. 그냥 안 좋은 네. 소식이라도 얘기를 해주는. 네. 네, 맞아요.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이 동생이랑 점집을 가게 돼요. 가는데 이 동생도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그런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좀 무당팔자. 그쵸? 네. 저는 이제 인간으로 풍파를 겪어라 하는 사주고요. 그거를 빼오려면 타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타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 얘기를 하셨구나. 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상담을 할 때면 저의 경험했던 것들이 휙휙 지나가면서 상담이 좀 원활해져요. 그러면서 이게 공부였나 보다 이런 좀 경험이 되거든요. 이 동생은 뭐냐고. 그래서 이 동생을 데리고 가서 용하다는 용한데를 다 데려가면은 네. 이 친구는 저보다 더 심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타로나 이런 걸로 떼워갈 수 있는 정도 경지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너무 가득가득 차가지고 호주랑 잡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어나오는 정도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 친구가 느끼는 것도 너무너무 정확하긴 하지만 이 귀신 노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너무 심해서 가끔씩은 헷가닥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에요. 네. 전 그건 아니고 그냥 풍파만 겪어라, 상담으로 눌러가라 이 정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눈빛이 달라지거나 갑자기 뭐 자기를 스스로 해한다던가 네.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일들을 좀 몇 번 했어요, 이 동생.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팔자들은요 구제해주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보면 구제해주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바여해라,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예. 덕을 쌓아라. 아무래도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이 동생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제가 이 동생을 좀 구해주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동생이 우울증이 있고 좀 자기 스스로를 해야 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옆에 또 있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친해져요. 서로 비슷한 부분도 많아지고 결정적인 그날이 작년 9월에서 10월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드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해요, 둘이. 둘 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드라이브만 해요, 둘이 만나서.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면 참 재밌더라고요. 너도 방금 저 사람 보고 그렇게 느꼈니? 나도. 이런 것들? 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대화들을 많이 했어요. 둘이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하고. 그러다가 드라이브를 이제 쭉 가다가 수원의 방화수료정이라고 있습니다. 역사지예요. 굉장히 좀 네. 오래됐고 여기는 물도 있고 나무도 우거지고 저녁이 되면은 불이 좀 다 꺼져 있어서 어두컴컴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유난히 이 친구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갔죠. 제가 운전을 했고 이 친구는 조수석에 타 있고 네. 갑니다. 우리는 뭐 밤도 낮도 없어요. 그냥 눈 맞았다 싶으면은 만나서 드라이브해요. 그 정도로 너무 친했어요. 드라이브를 이제 쭉 가는데 방화수리정 코앞에 너무 어두운 거예요. 주변이 근데 진짜 뭐가 없어요, 사실. 다 불이 꺼져 있고 너무 어두워서 2시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낌상 야 여긴 아닌 것 같다. 딴 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동생이 언니 저 근데 화장실 너무 급한데 조금 화장실만 가면 안 될까요 언니? 이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렇게 쓱 들어가는데 정말 그 라이트 불밖에 없어요. 너무 어두운데 이 친구가 굳이 간다고 하니 공중 화장실을 가게 돼요 우리가. 안쪽에 들어가면은 공중 화장실 딱 중간쯤에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차도가 있고 산책로가 있어요. 산책로 쪽에서 한 여성분이 마주보는 쪽으로 산책로 쪽에서 걸어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은 걸어오다가 갑자기 제 차 쪽으로 옵니다. 네? 근데 제 차 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차도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 차 본넷 쪽으로 콩콩콩콩 뛰어옵니다. 막 이렇게 두 발로 뛰어서요? 근데 네? 두 발이라고 하기엔 손은 이렇게 힘이 없이 널브러져 있는 행사장 풍선처럼 예. 흐느적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있고 눈은 흰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눈이 굉장히 커요. 머리가 굉장히 긴데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인데 하얀 백발이에요. 근데 다리가요. 콩콩콩콩 뛰어오는 그 박자도 콩콩콩콩이 아니고요. 뭔가 스텝을 밟듯이 콩콩콩콩 콩콩콩 흐느적 됐다가 콩콩 흐느적 됐다가 콩콩. 이거를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제가 몸으로 보여드리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아니 왜냐면 방금 그 리듬으로 느꼈어요. 맞죠? 예. 콩, 고공, 콩, 콩콩, 콩, 고공, 콩. 술 취했나? 그러기엔 고개는 너무 뻣뻣해요. 예. 기괴하잖아요. 본네 쪽으로 와요. 콩, 고공, 콩, 콩콩, 콩, 고공. 순간적으로 제가 좀 터프해져요. 무서우면. 뭐야 저거. 제 동생이 옆에서 언니 아이팟으로 노래 듣겠지 춤추겠지 춤추는 거겠지 그치? 하고 그 여자를 확 제끼고 지나쳐요. 네. 그러면서 우리 둘은 너무 무서웠지만 서로 무섭다고 얘기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촉이나 느낌에 대해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암묵적으로 안 꺼내요. 그걸 알아요. 언니 저 여자 이상하지 저 여자 귀신 같지 저 귀신 같지 저 여자 미친 여자지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너가 얘기하는 건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너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어요 둘 다. 그리고 이 동생은 오히려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언니 클럽 춤추나 보지 쟤 하면 둘이 좀 나름의 센 척을 합니다. 네.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공중 화장실 쪽으로 차를 세우려고 딱 하는데 언니 나 같이 가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밝은 데 가자고 했잖아. 언니 내리기 싫어.
언니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같이 가주면 안 돼요? 하고 백밀러를 딱 보는 순간 그 여자가 제 차 뒤로 거의 다 온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산책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차도 굳이 차도인 내 차 뒤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제 뒤에 있어요. 저는 이 동생의 말은 귀뚱으로 안 듣고 바로 핸들을 돌립니다. 예. 확 돌리는 순간 그 여자가 있겠죠? 그 여자와 마주합니다. 그 여자가 조수석 쪽으로 확 뛰어들어요. 순간적으로 동생이랑 저랑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제가 악셀을 확 밟아요. 방지턱이 되게 많아요, 거기가. 제 차가 덜컹덜컹 되면서 달려요. 그리고 이 동생은 언니 왜 그래요? 언니 어디 가요? 언니 하면서 이 동생이 뒤를 돌아봐요. 언니 저 여자 뭐예요? 하면서 이 동생은 고개를 돌려서 보고 저는 백밀러로 봅니다. 같이 보죠. 순간을 같이 보죠. 그 여자가요, 뒤에서 제 차를 뒤에서 뛰어오는데 전속력으로 뛰어오는데 제 차를 속도를 따라서 뛰어오는 거예요. 와, 사람이 아니구만. 발이 안 보여요. 예. 미친 듯이 제 뒤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잘못됐다. 이거 우리 잘못됐다. 이거 정신 나갈 수도 있겠다. 운전하다가 혼 빠질 수도 있겠다. 이미 동생은 꼬이꼬이 울고 있고 눈은 못 감은 채로 울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입에서 막 침이 애가 완전히 갔어요. 맛이 갔고 여기에서 제가 멘탈이 나가면 이거 운전하다가 잘못되겠다. 미친 듯이 제 정신을 붙잡고 밝은 곳으로 갑니다. 최대한 밝은 곳으로 갑니다. 시간이 3시가 다 돼가요. 미친 듯이 밝은 데로 가서 딱 차를 세워놓고 뭐야? 뭔 것 같아? 방금 뭐야? 언니 너무 무서워요. 언니 너무 무서워요. 뭐예요? 막 울어요, 동생이. 언니 너무 무서워. 미칠 것 같아요. 얘가 완전히 자지러지고 뒤로 가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가 정신 못 차리면은 얘를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동생을. 그렇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죠. 야. 우리 잠깐만 정신 똑바로 차려봐. 여자지? 사람이지? 그치? 뭐였어?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동생이 얘기하는 거는 언니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사람 아니에요. 언니 내 옆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없어. 그런 건 없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 동생이 언니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아니야 사람이야. 조금 정신이 이상한 여자일 거야. 우리가 뭐에 홀려서 이렇게 뛰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벌벌벌 떨다가 서로 집을 못 가겠는 거예요. 각자의 가족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아, 나와달라고 그 해서. 시간이. 네. 그래서 새벽 3시 반? 거의 4시쯤 봤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 동생도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가고 저도 가족들이 택시를 타고 제 차를 대리해줘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둘 다 너무 피폐하잖아요. 그냥 우리 그 얘기도 하지 말자. 좀 너무 무섭고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얘기 하지 말자라고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수수께끼 그 이야기를 콩콩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끔씩 콩콩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콩콩이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기지만 진지하게까지는 안 들어가요. 일부러. 그러다가 저희가 한 2달 동안을 서로 안 만났어요. 한동안은 둘이 안 만나요. 너무 무서워서 저녁에도 나가기 싫고 하다가 이 동생이 저희 집에 한 번은 제가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놀러 와요. 집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동생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이렇게 이제 집도 보여주고 막 이러다가 제 친한 무당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정말 친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은 너무 서로에 대한 걸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그냥 다 알고. 근데 이제 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데 한동안 연락이 안 됐지 미안하다라고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빴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나 사실 교통사고 났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디세요? 나 신당이야. 네? 교통사고 났는데 왜 입원 안 하셨어요?
나 지금 뭐 이거 분날짜도 잡혀있는 것도 있고 나 지금 안 돼. 나 저기 병원에 누워있으면 안 돼. 나 지금 신당에 와 있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 동생이랑 도시락을 들고 그 쌤한테 갑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나 아프신데 병원에 입원하셔야죠. 이게 왜요? 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셋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뭐 이렇게 반찬도 드리고 빨리 쾌유하세요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안부 겸 가는데 이제 선생님이 근데 이 친구는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네.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인데요. 우연히 저희 집들이 하다가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생 먼저 이렇게 보내고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친한 동생이야? 정말 친하죠. 정말 저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같은 동생인데요. 정말 둘도 없는 동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동생 아니야 이러더라고. 아니야 나 지금 전 볼 때가 아니야.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쾌유를 하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쾌유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불려가게 됩니다. 다시 와라. 너 좀 와야 되겠다. 왜냐면 이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신경 쓰시는 이유가 무당 선생님들마다 다 개개인의 오시는 신령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활동하는 곳에서 이제 신점을 보시는 선생님인데 우연찮게 이제 제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 길을 가게 될 건데 나중에는 가게 될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오는 풍파라는 풍파는 다 예견해 주시고 막아주시려고 빌어주시는 쌤이세요. 쉽게 말하면 수호천사처럼. 네. 그렇게 좀 막아주시려고, 애군을 막아주시려고 매일매일 이 초기도를 무료로 해주세요. 그리고 뭐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주셨고 어쨌든 저를 좀 보호해주시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뭔가 느꼈으니까 제가 또 불려간 거겠죠. 저 동생이 좀 저기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이러니까 동생 싸가지 없지 않아 요즘에? 이러더라고요. 버릇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워낙 잘해줘서 뭐 그런 거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겪어야 더 정확하겠지만 얘가 옛날 같지 않을 거야. 옛날처럼 너한테 착하고 귀엽고 너 말 잘 듣고 그런 애가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나이를 먹었고 얘도 사회생활 짬이 있고 하니까 뭐 항상 내 말 들으라는 법은 없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싸가지가 없다고. 너한테 싸가지가 없게 행동을 할 건데 너가 그거를 못 느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느꼈는데 제가 이 동생을 고쳐서라도 데리고 있고 싶지 추억이 많은 만큼 그렇지. 예. 이 친구가 저를 또 이렇게 좀 인풍파 몇 번 피하게 해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저는 좀 저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요즘에 뭔가 조금 옛날과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저 동생은 신이야. 신이고 점을 너보다 훨씬 잘 봐. 근데 지금 점을 보는 게 귀신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그 점을 다 믿어서도 안 돼. 너 잘못되라고 하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몇 개는 맞았겠지만 몇 개는 맞더라도 너가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예. 신이 얘기해주기도 하겠지만 허주가 얘기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쟤는 지금 할 말을 해야 돼. 근데 계속 같이 다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가려내야 된다는 뜻이죠? 가려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돈도 없고 사실은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그런 상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 이 친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도 느꼈어요. 가끔씩 눈빛이 변하고 저한테 사실은 이렇게 조금 막말할 때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솔직히 조금 한 것들은 몇 개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친구이고 어쨌든 사람이 많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좀 붙잡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그냥 하기 싫은 것도 안고 갔었던 것도 있거든요. 좀 이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를 조금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부리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언니 뭐 데리러 와요. 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너가 보고 싶어. 우리 집 앞으로 와요. 날 모셔라. 좀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근데 제가 몇 번은 얘기했어요. 너가 보고 싶으면 사실 너가 오는 것도 맞는 거고, 아니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딱 만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좀 너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라고 해도 잘 안 고치더라고요. 아, 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데리러 가면은 항상 늦어요. 야, 언니가 너 맨날 이렇게 데리러 오는데, 내가 너 남자친구도 아니고,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옛날 같았으면, 아, 언니 미안해요. 제가 밥 살게요. 제가 커피 살게요. 미안해요. 이랬던 동생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언니, 저 늦을 거라고 얘기했죠. 늦을 수도 있잖아요. 저 맨날 늦어요? 아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 좀 이렇게 적반하장. 변했었어요. 네, 변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변하는구나. 쟤는 내가 고쳐야겠다. 나랑 친한 동생이고 친동생 같은 사람이니까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제가 몇 번 얘기했었어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언니한테. 언니가 매번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원래 그래 있잖아. 나는 너랑 친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다른 데 가서 너 그러면 너 욕먹는다 하면서 항상 좀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얘가 조금 너를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고 좀 이렇게 좀 그때는 경향이 좀 있었을 건데 너는 그거를 그냥 넘어갔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게 얘기하고 넘어갔었던 건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많이 쉬어있다. 많이 쉬어있고 사실은 이렇게 너한테 잘 되라고만 하는 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있는 너도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테마가 시급하다고. 그러면서도 테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 친구가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정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좀 저렴하게 이렇게 좀 상차림 비용이나 이렇게 좀 저렴하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 좀 청소해라. 여기 좀 뭐 좀 해라. 여기 좀 이렇게 닦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빼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뭐 옥수구로도 이렇게 갈고 하면서 좀 빼오다가 아주 저렴한 비용에 퇴마를 하게 돼요. 그 친구가. 네. 시작됐구나. 예. 사실은 그 선생님이 너니까 초기도도 해주고 너니까 이렇게 빌어도 주고 너니까 저렴한 비용에 국도해주고 했던 건데 솔직한 말로 난 내가 제 점을 받잖아. 나 쟤 해주고 싶지가 않아. 이 돈으로 내가 왜 해줘? 근데 너를 보고 해주는 거다. 내가 너를 그래도 이뻐라 하니까. 그래서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너 저 동생한테 똑똑히 얘기해라. 싸가지 없이 버릇 없이 언니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말으라고. 똑똑히 얘기해라고. 알겠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고마웠죠. 선생님이 박수세요. 남자예요. 아, 남자구나. 여잔 줄 알았네, 이때까지. 네, 박수예요. 예. 30년 된 선생님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테마 하루 날짜 잡히고서 이제 전날에 뭐도 닦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갔는데 이 동생이 그 선생님을 좀 이렇게 스킨십을 시도한다던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없었어요 그런 게. 근데 갑자기 그 하루 전날 이상한 거예요 애가.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선생님을 이렇게 좀 야릇하게 꼬시려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했을 때 이제 부탁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잡기도 온갖 잡기가 다 붙었고 여러 가지 귀신이 붙었는데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훈련 그런 것도 들어있고 말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예. 뭐 상상만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저께 나한테 그런 거였다. 그래서 나한테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거고 얘는 테마가 시급하다 해가지고 테마를 했어요. 네. 테마를 하고 결국에는 좀 맑아지고 깨끗해지긴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뭐 애가 좀 착해지기는 했어요. 예. 어쨌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뭐 따로 연락을 하거나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확실히 그게 좀 열려 있었던 친구 같아요. 네. 네, 확실히. 그래서 저를 뭐 이렇게 좀 점도 봐주고 다 맞추기도 했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제가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선생님한테 가는 길에 비가 왔었거든요. 네. 그때 제 운전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못 가게? 아니요. 제가 좀 사고라도 나게? 아, 예. 언니 나 그날 얘기 좀 해줘요. 아니 그날 얘기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 언니 진짜 그날 얘기 좀 해줘요.
그때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귀신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말자. 언니 진짜 너무 무서워. 운전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계속 옆에서. 예. 운전해야 되는. 그리고 그때 공중 화장실에서도 사실 언니 화장실 가면 안 돼요? 화장실 내리면 안 돼요? 이때도 사실 동생 같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좀 깨끗해지긴 했지만 퇴마하기 전에는 정말 귀신 같은 모습을 제가 보기는 봤었어요. 아.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솔직히 미스테리기는 하거든요. 그때 봤던 그 콩콩이 있죠. 콩콩이 귀신. 그 콩콩이 귀신 생긴 게 백발에 눈이 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얼굴이 제 동생이에요. 뭐야 이거? 그래서 이 동생이 사실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그 콩콩이가 그 네. 동생한테 붙어있던 귀신 중에 하나였다라는 뜻인 건가요? 뭘까요? 그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때 나를 공중화장실에서 내리게 하려고 했던 게 저는 동생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예. 분명히 그 이상한 현상을 보고서 어떻게 내리자는 말이 나오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보통 되죠. 언니 무서워. 언니 여기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언니 화장실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저 혼자 가기 무서운데. 말투가 진짜 이래요. 이게 무서워서 같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완전 벗어나서 화장실을 가든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응. 근데 그것도 좀 이상했지만 어쨌든 그 콩콩이의 얼굴인 동생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표정도 눈은 땡그랗게 뜨고 입술은 오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오, 작은 오 하면서 콩콩콩콩 팔은 너플너플너플 콩콩콩콩콩콩콩콩 뒤에서 뛰어올 때도 오 이러면서 뛰어왔어. 오, 무섭다 이거. 입모양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벌리고 네, 있듯이 오 하면서. 네, 눈은 땡그랗고 흰자 없고 근데 이 동생이 입모양이 오예요. 왜냐면 이 동생이 입에다가 필러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필러를 많이 넣으면 오 모양이거든요. 부풀어 오르니까. 부풀어 오르니까 오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그 콩콩이가 오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해석이 저는 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게 왜 내 동생 얼굴이랑 똑같았지? 저는 그게 좀 미스테리. 근데 참 이렇게 어쨌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제가 좀 얘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야기는 말씀을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재미나게도 말씀하시는 편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사람의 풍파가 되게 많이 겪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의 풍파도 많이 겪고 하지만 우리가 특히나 이제 무당 쪽이랑 아니면 어떤 신을 받기 전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옳고 네. 그름을 조금 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할 때가 있어요. 네. 아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기쁨님도.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떻게 뭐 좋은 일들만 일어나시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기쁨님은 앞으로 어떤 분들을 만나던 간에 좋은 분들을 잘 가려서 만날 수 있을 눈을 길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지금은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유 정말 다행이죠. 과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많이 또 되어 보면 좋은 사람 보는 눈이 맞아. 생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른들이 많이 만나봐라 이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게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삶의 기쁨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어떤 한 동생과의 에피소드를 계속 쭉 풀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저희 뭐 참여자 분들도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했을 때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저렇게 휘둘렸을 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항상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분들만 만나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